안녕하세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진로 가이드 남투어 채널의 가이드 하윤입니다. 자, 오늘은 딱 알려줄게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딱 알려줄게 시리즈는 남투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수시를 지원 못했는데 수시 지원 학교 다 탈락 시 내년에 지원해야 하나요? 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전형 막바지에 이르러서 벌써 결과가 나온 분도 있을 거고 2021년 12월 16일 기준 합불 발표가 모두 났을 겁니다. 합격한 여러분 모두 축하드려요. 그럼 블로그에 있는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고 남투어 블로그에 있는 재직기간 산정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2022학년도 수시 지원이 마감된 9월 말에 남투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전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내년에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밖에 없나요? 올해는 못 가는 거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선취업 후학습 진로 프로세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그 이유는 수시 기간을 놓친 경우는 수시 전형 지원이 불가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도 정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드리면 열의 아홉은 정시요? 공부 손 놓은 지 벌써 3년 이상인데 제가 수능을 어떻게 봐요?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 정시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인서울 4년제 이외의 지방대학에서는 수능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수시 전형과 동일하게 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 등급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수시에 지원하지 못했거나 수시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정시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정시에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질문자님처럼 수시 전형의 지원 기간을 놓쳐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와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한 경우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타입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 같이 최초 지원을 정시로 하는 경우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의 정시 모집 인원은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만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에 결원이 생긴 경우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만큼만 정시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 및 학과에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정시는 지원 기회가 수시보다 적습니다. 수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지만 정시는 가나다 군에서 한 학교씩만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투어에서는 컨설팅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시에 지원하지 못해 정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정말 자신이 가고 싶었던 학교와 학과에 정시 모집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드립니다. 1년이라도 대학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대충 정시 지원 기회가 있는 새 학교를 지원한 뒤에 합격하면 아무 곳이나 가겠다는 선택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남투어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는 토크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전공을 가지고 4년을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본인이 만족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학과 전공으로 공부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에 가자는 생각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미지원으로 인한 정시 지원의 경우 대략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다군의 대학교 중 정말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학과를 미리 3곳을 정해놓습니다. 단, 가나다군에 겹치는 대학이 많으니 3가지 조합의 지원 우선순위를 기록해둔 뒤 12월 마지막 주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시 인원을 파악해보고 본인이 기록해놓은 대학의 학과에서 모집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다음 학년도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입, 수시를 지원했는데 모두 탈락하여 정시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시 지원에서 떨어졌는데 과연 정시에 합격을 할까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학년도 전형 때 제 후배가 수시 지원에 중앙대학교 등 세 학교를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시 때 수시에서 탈락하였던 똑같은 세 학교에 다시 지원하였는데 정시에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있어서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비중이 큽니다. 왠지 정시는 수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모집 정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 아닌데요. 2021학년도 모집 기준 중앙대학교가 5.7대 1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 외 정시 모집 인원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만큼 정시 인원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동국대, 동덕여대, 세종대, 중앙대는 정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 기준 동국대는 3명, 동덕여대는 정원 내에 8명, 세종대는 학과별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중앙대에서는 기본 모집 인원이 41명입니다. 여기에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된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활용해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떨어졌던 학교에도 다시 지원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정시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울 4년제 대학은 수능 최저 점수가 있는 학교가 없으며 수시 전형 평가 기준 그대로 평가한다. 두 번째, 정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는 경우 정시에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은 12월 말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 번째, 몇몇 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다. 네 번째, 미리 가나다군의 학교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의 우선순위를 3순위 정도 조합하여 12월 말에 실제 모집 인원을 확인한 뒤 지원해본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모집 전형 기준 인서울 4년제 대학의 가나다군별 대학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 동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다음 나군,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마지막으로 다군,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 전형 기준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재직자 특별전형 정시 모집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2021학년도 기준 모집학과와 모집 인원수, 경쟁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란에 나와 있는 링크에 자료를 걸어두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직 의무와 복수 전공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